당첨번호 1장. 승호가 김치찌개를 한술 뜬 뒤 말했다. 아, 진짜 이 빌어먹을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들 잡고 있어봐. 허리는 끊어지고 손님들은 짜증만 내고. 동환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은 편이야. 적어도 일은 있잖아. 강국이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이 있다고 뭐가 달라져. 한 달 벌어봐야 빠듯하게 살기도 바쁜데. 기사 식당 안은 다른 택시기사들의 푸념 소리로 가득했다. 내 친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걷다가 결국 모두 택시 핸들을 잡게 되었다.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으며 서로가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다. 승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가 봐. 우리 같은 놈들은 평생 일해도 그 사람들 한 달 용돈도 못 벌어. 정민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은 애가 넷이나 되는데 학원은커녕 신발 하나 사주기도 빠듯해. 정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4명의 자식을 키우며 매일 빚에 쪼들리는 그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동환이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야, 그냥 한탕 하자. 뭐 없나? 강국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한탕이라니? 우리 같은 놈들이 무슨 한탕을 해? 복권이나 사야지. 그 말에 4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2장. 승호가 식당을 나서며 말했다. 야, 진짜 복권이나 사러 갈까? 정민이가 농담조로 말했다. 그래, 가자. 어차피 점심값도 다 썼는데 1,000원 더 쓰는 거야. 동환이가 웃으며 말했다. 로또 판매점이 저기 있잖아. 가보자고. 4명은 식당 근처 로또 판매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가게 안에는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쳤고 벽면에는 당첨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강국이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도 당첨자가 나왔나 보네.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4분이세요. 승호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4장 주세요. 자동으로요. 주인이 기계를 조작하며 말했다. 요즘 1등 당첨금이 30억 넘는데요. 꿈 한번 꿔보세요. 정민이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30억이면 우리 인생 다 바뀌겠네. 동환이가 로또 용지를 받아들며 말했다. 바뀌긴.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지. 4명은 한 장씩 로또를 나눠 가졌다. 각자의 지갑 속에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미약한 종이 한 장을 넣었다. 3장. 강국이가 자신의 로또를 보며 말했다. 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승호가 궁금하다는 듯 말했다. 무슨 약속? 강국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중에 누가 당첨되면 넷이서 나눠 갖자. 어차피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약속은 해두자고. 정민이가 웃으며 말했다. 오케이. 나 좋아. 어차피 당첨 안 될 거니까. 동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누가 되든 나눠 갖는 거다. 친구끼리 배신은 없는 거지. 승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맹세한다. 누가 당첨되든 넷이서 똑같이 나눈다. 4명의 손이 겹쳐졌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약속이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맹세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몰랐다. 그 약속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불러올지. 강국이가 손을 거두며 말했다. 자, 이제 각자 알아서 보관하고 당첨일 기다리자. 정민이가 로또를 지갑 깊숙이 넣으며 말했다. 솔직히 5,000원이라도 당첨되면 다행이지. 동환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래도 꿈은 공짜잖아. 일주일 정도는 부자된 상상이나 하면서 살아보자고. 승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것도 행복이지 뭐. 4명은 각자의 택시로 돌아갔다. 핸들을 잡고 도시를 누비며 그들은 가끔씩 지갑 속 로또를 만졌다. 터무니없는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이 이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사장. 며칠이 지났다. 로또 추첨일이 다가왔다. 승호가 정민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다. 야, 오늘 추첨일이네. 술이나 한잔할까? 정민이가 전화 너머로 말했다. 좋지. 어디서 볼까? 승호가 대답했다. 우리 동네 포장마차로 와. 거기서 보자. 두 사람은 낡은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안주로 시킨 오징어가 지글지글 익어갔다. 정민이가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다. 오늘 추첨 결과 나오면 우리 인생 바뀔까? 승호가 웃으며 말했다. 바뀌긴. 로또가 뭐 그렇게 쉽게 되나? 정민이가 술을 한 잔 비우며 말했다.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당첨되면. 승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둘이서만 나눠 가질까? 동환이랑 강국이는 몰래? 정민이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너 진심이야? 아니면 농담이야? 승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당연히 농담이지. 근데 생각해봐. 만약 정말로 당첨되면 돈이 얼마나 큰데? 둘이서 나누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뭐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좋아, 만약 되면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농담이었지만 어딘가 진심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다. 5장. 승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 슬슬 추첨 시작한다. 같이 보자. 정민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케이. 근데 진짜 될 리가 없지. 두 사람은 화면을 함께 바라봤다. 추첨 공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첫 번째 번호가 나왔다. 승호가 자신의 로또를 확인하며 말했다. 아, 나는 하나도 안 맞네. 정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로또를 꺼내며 말했다. 잠깐, 나는 첫 번째가 맞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번호가 나왔다. 정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정민이가 중얼거렸다. 이거 뭐야? 3개 맞았어. 승호가 긴장하며 말했다. 계속 봐봐. 4번째, 5번째, 6번째 번호가 차례로 나왔다. 정민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정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6개 다 맞았어. 보너스 번호만 안 맞았어. 승호가 로또 용지를 낚아채며 말했다. 뭐라고? 진짜야? 정민이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2등이야. 2등에 당첨됐어. 승호가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2등 당첨금이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 정민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3천만 원. 우리 집에는 엄청난 돈이야. 승호가 정민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야, 우리 약속 기억하지? 아까 한 약속.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둘이서만 나눠 갖자. 동환이랑 강국이는 몰라도 돼. 승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일단 내일 당첨금 찾아오고 연락해. 절대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정민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 두 사람은 다시 술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없었다. 배신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6장.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4명의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정민의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정민이가 대충 둘러대며 말했다. 승호랑 술 좀 마셨어.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술 마실 돈이 어디 있다고? 이번 달 공과금도 못 냈는데? 정민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천만 원. 승호와 나누면 1,500만 원. 아니, 혼자 가지면 3천만 원 전부. 정민이가 혼잣말을 했다. 3천만 원이면 빚도 갚고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있어. 승호는 혼자잖아. 나처럼 절박하지 않아. 그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었다.
승호를 없애면 모든 돈을 혼자 가질 수 있다. 누구도 모를 것이다. 정민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미안해, 승호야. 하지만 나는 너무 절박해.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민이가 밝게 말했다. 야, 오늘 당첨금 찾아왔어. 저녁에 만나서 나눠 가지자. 승호가 기쁘게 말했다. 오케이. 어디서 볼까? 정민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 근처 공사장으로 와.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만나자. 승호가 의심 없이 말했다. 알았어. 저녁 7시에 보자. 7장. 해가 저물었다. 공사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승호가 먼저 도착해 주변을 둘러봤다. 승호가 중얼거렸다. 왜 이런 으슥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지? 정민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민이가 웃으며 말했다. 왔어. 미안, 좀 늦었지. 승호가 반갑게 말했다. 괜찮아. 그래, 돈 다 찾아왔어.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여기 다 있어. 승호가 가방을 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나눠 가지자. 그 순간 정민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승호야. 승호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 어둠 속에서 짧은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정민이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현장을 서둘러 정리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8장. 며칠이 지났다. 승호는 실종됐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동안과 강국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동안이가 강국에게 전화하며 말했다. 야, 승호 연락 안 되는 거 너도 알지? 강국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응.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동안이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정민이는 뭐라고 해? 강국이가 대답했다. 정민이도 모른대. 근데 좀 이상해. 정민이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동안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두 사람은 정민을 만나려 했지만 정민은 계속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다. 강국이가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새끼 뭔가 있는 거 확실해. 승호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동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로또 때문인가? 혹시 당첨된 거 아냐? 강국이가 놀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우리한테 말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동안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두 사람은 정민을 찾아 나섰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정민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는 지방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다. 9장. 강국이가 동안의 차를 타고 이동하며 말했다. 저 새끼 정말 뭔가 숨기는 거 맞네. 동안이가 운전하며 말했다. 일단 만나서 확실하게 따져보자.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국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동안의 가방을 봤다. 지갑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 강국이가 무심코 지갑을 집어들며 말했다. 야, 지갑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 지갑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로또 용지였다. 강국의 눈이 커졌다. 강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안아, 이거 뭐야? 동안이가 황급히 말했다. 그거 내려놔. 강국이가 로또를 꺼내 들며 말했다. 잠깐만. 이 번호들. 그는 스마트폰으로 지난주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국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동안아, 너 1등 당첨됐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동안이가 차를 급정거하며 말했다. 강국아, 진정해. 일단 이야기 좀 하자. 강국이가 분노하며 말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해? 우리 약속 잊었어. 당첨되면 나눠 갖기로 했잖아.
동환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이 돈이 너무 컸어. 강국이가 소리쳤다. 얼마인데? 동환이가 작게 말했다. 30억. 강국은 숨이 막혔다. 3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강국이가 분노를 사기며 말했다. 그래서 혼자 먹으려고 했어. 친구들 다 배신하고. 동환이가 변명하듯 말했다. 아니야. 나도 너희한테 줄 생각이었어. 근데 정민이가 승호를 죽인 것 같아서. 강국이가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동환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민이도 뭔가 당첨된 것 같아. 그래서 승호를 없앤 거야. 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강국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다 미쳐가는 거야? 차 안은 침묵에 잠겼다. 10장. 동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국아, 우리 그냥 이 돈 나눠 갖고 끝내자. 정민이는 신경 쓰지 말고. 강국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끝내자고? 승호는 죽었는데? 동환이가 답답하게 말했다. 그건 정민이가 한 짓이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강국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상관없긴. 우리도 배신한 건 마찬가지야.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된 순간이었다. 동환이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좋아. 그럼 어쩔 건데? 강국이가 차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동환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정민이처럼 되는 거야? 강국이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우리 우정은 끝났어. 두 사람은 한적한 도로 위에서 대치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했다. 동환이가 먼저 달려들며 말했다. 미안해, 강국아. 싸움이 시작됐다. 주먹이 오갔고 피가 튀었다.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죽이려는 적이 되었다. 결국 동환이 강국을 제압했다. 강국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동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환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정민을 찾아 나섰다. 11장. 동환은 정민이 숨어있는 모텔을 찾아냈다. 문을 두드렸다. 정민이가 문을 열며 놀라서 말했다. 동환아, 어떻게 여길? 동환이가 차갑게 말했다. 넌 승호를 죽였지. 정민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동환이가 정민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정민이가 주저앉으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동환이가 분노하며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친구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정민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너무 절박했어. 4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 동환이가 냉소하며 말했다. 그게 변명이 돼. 정민이가 동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1등 당첨됐으면서 우리한테 말 안 했잖아. 동환이가 할 말을 잃었다. 정민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다 똑같아. 돈 앞에서 친구고 뭐고 없어. 두 사람은 또다시 싸웠다. 좁은 모텔 방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동환이 정민을 제압했다. 동환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끝이야. 다 끝났어. 그는 비틀거리며 모텔을 나왔다. 3명의 친구가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동환뿐이었다. 해시태그 12장. 동환은 은행에서 당첨금을 교환했다. 30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입금됐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동환이가 혼잣말로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됐어.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잃었어. 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동환이가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벨이 울렸다. 전화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동환은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동환이가 말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동환 씨죠? 저는 강국이 아내예요. 동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동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강국의 아내가 말했다. 강국이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동환이가 긴장하며 말했다. 무엇을요? 강국의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로또 용지예요. 강국이도 2등에 당첨됐더라고요. 당첨금이 3천만 원인데. 동환은 숨이 막혔다. 강국의 아내가 계속 말했다. 근데 강국이가 교환도 못하고 죽었어요.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어서 이제야 발견했네요. 이 용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필요 없는 종이가 돼버렸네요. 동환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동환이가 절규하듯 말했다. 강국이도 당첨됐어. 우리끼리 나눠 가졌으면 모두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30억이 통장에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다. 동환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돈이 뭐야? 친구들이 더 소중했는데. 그는 평생의 친구들을 모두 잃었다. 돈을 얻었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다. 그날 밤 동환은 혼자 술을 마셨다. 빈집에서 홀로 남겨진 그는 끝없이 후회했다. 물질적인 것은 결국 보잘것없었다. 우정은 돈 때문에 무너졌고 4명의 친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동환은 부자가 됐지만 그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마음속은 텅 비어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만이 그를 짓눌렀다. 동환이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친구들아. 내가 잘못했어. 막이 내렸다. 욕심이 부른 비극의 끝은 참담했다.